안녕하십니까. 언태그 팀은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공학 설계,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에서 뭉쳤으며 지하철 개찰구, 언태깅을 위한 니어필드존 구성에 대하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시스템의 필요성, 우리 팀의 설계 방향, 그리고 직접 제작한 코일의 설계와 결과,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언태깅 시스템과 유사한 태그리스의 원리와 실패 원인, 더하여 NFC의 원리와 니어필드 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태그리스의 경우 BT4.0 LE와 비콘을 사용하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리고 보안에 취약하므로 실패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안 수준이 높은 NFC를 활용하고 니어필드 존을 형성하여 인식 오류 등 기존 태그리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방향입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형성되어야 하는 자기장 필드 해석을 위해 니어필드 존 13.56MHz의 코일 안테나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13.56MHz RFID 태그 코일 설계라는 논문을 정독하였고, 논문의 저자이며 충북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안병철 교수님에게 메일로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로 세로 높이 80, 100, 170cm, 즉 개찰구 옆면과 위로 볼록한 아치 형태의 니어필드 존을 형성하기 위한 코일의 크기는 약 60, 80cm의 총 두께는 3cm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 따라서 키사이트에서 지원하는 ADS2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원하는 크기의 니어필드 존 형성을 위해 왜 면전류를 사용하지 않았고 턴수를 5로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왜 코일 내부의 마름모 코일의 형태를 선택했는지, 마지막으로 왜 가로 세로가 20, 30cm 코일을 9개 붙인 다중 코일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습니다. 코일 형태의 경우 면전류보다 더 강한 자개를 형성하는 것과 턴수가 5일 때 Q팩터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사각 코일 내부 마름모 코일의 형태는 루프 간의 커플링 계수와 저항 성분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하여 자개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은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레이어에 감기는 물질을 쿠퍼로 하였고, 자기장이 분사되는 범위를 확인하고자 레이어 2와 바닥면의 간격을 80cm로 설정하였습니다. 레이아웃의 경우 자문을 통해 얻은 것을 바탕으로 9개의 코일을 붙여 가로, 세로를 85, 65cm로 설정하였고, 코일을 모두 감은 후의 두께를 3cm로 맞추고자 코일의 간격을 0.75mm로 설정하였습니다. 코일의 두께의 경우 0.1mm인데 두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프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D 모델에서 마그네틱 필드의 맥스 값을 보면 22.23 A/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하단의 인식 범위 그림을 보면 설정한 80cm까지 자기장이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가운데 그림을 보면 왼쪽 코일은 트랜스미터 안테나, 오른쪽 코일은 리시버 안테나로 설정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 그림은 자기장의 방향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확대한 그림입니다. 역시나 트랜스미터 그리고 리시버, 안테나 간의 쌍방향 자개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필드 형태에 따른 아치형 존 해석입니다. 니어필드 존을 형성하는데 왜 파필드의 형태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니어필드에서 자기장은 구형파로 나오고 파필드에서 자기장은 평면파로 나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지하철 개찰구의 폭 80cm까지는 니어필드와 파필드의 모양이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파필드의 형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파필드 중앙에 왼쪽 코일이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ADS에서는 코일이 놓이는 각도까지 조절할 수 없었지만 각도를 약 45도 정도 기울이게 된다면 아치 형태의 존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니어필드 존을 형성하고자 턴수는 5, 코일의 간격은 7.5mm로 설정한 후
두께를 변화해가며 측정한 자개 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왜 코일의 두께를 0.1mm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두께가 0.1mm일 때 22.23A/m로 가장 높으며 두꺼워질수록 자개 강도는 감소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턴수와 갭 차이에 따른 값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5턴의 경우 가장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에 위 3개의 그래프는 턴수는 동일한 채로 코일 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측정한 자개 강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턴수는 5, 코일의 두께와 간격은 각각 0.1mm, 7.5mm일 때 가장 강한 자개 강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두께에서 턴수를 변화시켰음에도 여전히 턴수는 5, 코일의 두께와 간격은 각각 0.1mm, 7.5mm일 때 가장 강한 자개 강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개찰구에 언태깅 니어필드 존을 형성했을 때에 예측되는 기대 효과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식별률과 보편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접촉 시스템인 RFID를 향후 다양한 시스템에 접목시킴으로써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혼잡도가 완화되어 높은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ADS2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코일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인식 범위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보이시는 반짝거리는 빛은 자기장을 나타냅니다. 레이어 2부터 바닥면까지는 80cm인데 시뮬레이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80cm까지 자기장이 잘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뮬레이션은 트랜스밋과 안테나 간의 안테나에서 리시브 안테나까지 혹은 리시브 안테나에서 트랜스밋 안테나까지 쌍방향으로의 자기장 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철 개찰구 사이에 니어필드 존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필드의 형태를 통해 아치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둥근 사과 모양의 파필드 가운데에 모델링한 코일이 올려지게 되는데 ADS에서는 각도를 변화시켜 시뮬레이션 할 수 없었지만 직접 설치를 할 때에는 각도를 약 45도 정도 기울이게 된다면 아치 형태의 자기장 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언태그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